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우리가 통상 그 환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그러니까 환율이 파탄나서, 환율이란 것이 파탄나서 나라가 막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면돼 있고, 국가가 그냥 잘 살다가 못 살아진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르헨티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보면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거의 늘 그냥 10분지 1토막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르헨티나도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만큼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아르헨티나 정도로 환율이 폭락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해서 10분지 1이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제 터키입니다. 그래서 참 보면, 터키라는 나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비잔틴 문화라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이제 함락이 됐잖아요. 동로마라 그러죠, 거기가. 그걸 함락시킨 나라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가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비잔티움 문화의 상징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한순간에 이제 터키의 식민지로 들어가서 거의 몇백 년을 그리스 이제 터키의 식민지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의 한순간이 이제 콘스탄틴 함락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결국 이제 이스탄불이죠. 그걸 이스탄불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꿨던 것도 이제 터키고.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영광은 실제 이제 그 기독교 문명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거라. 그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기술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에서 상당히 그 기세를 떨쳤다는 것을 기독교 문명이 있는 나라들이 잘 이제 기술을 안 했죠. 영국도 그렇고 독일이든 미국 마찬가지로 별로 이렇게 그냥 역사의 한 조각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유럽을 제패한 경우, 그러니까 지중해를 다 석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지중해를 장악을 하면서 베니스 상인들이죠, 거기가.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상인들이 원래 비단길을 통해서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역로가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이제 터키를 통해서 이제 막히면서 다른 무역로를 찾기 위해서 나간 게 대항해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나온 게 콜럼부스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콜럼부스가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이 터키가 사실 망하게 된 가장 큰 예정만 못한 제국이 해체된 것이 이제 20세기 초, 영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번성하면서 영국이 집중적으로 갈군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결국은 이제 그리스 독립시켜주고 1830년인가요? 런던 의정서에 의해서 영국이 이제 그리스 독립시키고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해체를 시켜가는 과정이 이제 20세기 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오스만 투르크는 싹 해체가 되고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다 해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칸 반도라고 아라비아 반도가 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거였는데,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만약에 자기들이 그 제국을 지금까지 유지했다 그러면은 미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돼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아라비아 반도가 다 자기네들 거였으니까 그 석유가 다 누구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옛날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으니까 할 말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참 터키라는 나라도 참 역사에 아쉬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쉬움이 많은 나라인데,
그 아쉬움이 많은 나라가 또 망가질 때는 또 엄청나게 좀 빨리 망가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화폐를 보니까 10년 전 2014년 대비해서 지금 봤을 때 약 한 10분의 1로 이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달러 대비 환율이 이제 10분의 1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대로인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도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가지고 뭐 1,300원대가 됐네 뭐네 그러지만, 뭐 그렇게 뭐 10분의 1인 고사하고 2분의 1도 뭐 예를 들면 환율이 2분의 1로 떨어졌다 그래도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2,000원 됐을 때 막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 IMF 때. 지금 1,300원인데 2,000원 쓸 때 막 거의 나라 망하고 금리가 뭐 20% 되고 막 그랬던 때 말이지. 터키가 지금 10분의 1이라니까 이건 뭐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터키란 나라를 여행하기엔 딱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지금 달러 대비해서 1,300원인데 뭐 10년 전에도 한 1,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린 똑같은 환율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고 터키에 들어가면 예전에 그냥 밥 한 끼 먹었을 가격으로 지금은 밥 10그릇을 먹게 되는 거죠. 밥 10그릇을. 그러니까 한 명 비용으로 10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국내 물가가 좀 올랐다기는 그래요. 근데 올랐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그 회사 그 강남역에 케밥집을 한번 가봤는데 케밥이 10,000원이더라고. 케밥 하나에 10,000원인데 이 케밥이 터키에서는 요 한 봉다리가 얼마인가 했더니 2,000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를 똑같은 내용물에 좀 더 많은 양으로 터키에서 먹으면 2,000원, 5분의 1인 겁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이제 10만 원짜리 숙박이면은 엄청난 이제 고급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잘 수 있다 그래요. 예, 1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원이면 어디 모텔 정도로 자는데 터키에서는 상당히 그 고급진 숙소에서 잘 수 있고, 뭐 한 5만 원 정도, 인당 5만 원이면 막 거의 뭐 엄청 럭셔리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10,000원 정도만 해도 그냥 노멀한 정도. 예. 5,000원 정도는 일반적인 거, 서민들이 먹는 정도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자체는 상당히 강해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 또 국방력도 상당히 강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제 그 군수산업이 상당히 앞서 나갔다 그러는데 터키도 군수산업이 상당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정유라든지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제조업도 상당히 강해요. 예, 터키가.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해. 그러니까 6.25 때만 해도 터키는 우리를 도와주고 남을 나라였고, 또 거기 터키로 가장 유명한 건 또 음식이잖아요. 터키는 뭐 3대 막국이라고 그러나요? 예? 전 세계에서 참 음식 좋기로 유명한 나라들 많잖아요. 뭐 태국도 있고,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터키야말로 정말 뭐, 우리가 옛날 영화 중에서, 터치 오브 스파이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터키 음식에 대한 그 화려함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터키는 이제 음식으로서도 상당히 유명하다. 그러니까 음식 유명한 나라는 대부분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야. 옛날 영화롭게 산 나라들이지. 태국도 예전에 동남아에서 가장 부국이었고, 터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500년 동안을 유럽에서 거의 강국으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유럽 안에서 영국이 뭐 가끔씩 이제 뭐 침공을 해와서 그렇지, 거의 항상 프랑스는 유럽에서는 최강국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절대 왕정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 같은 것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는데, 우리가 궁중 음식이니 뭔가 음식 문화가 많은 나라는 예전에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한식이 강하잖아. 선진국이었던 거야. 예. 중국도 뭐 음식하면 또 안 빠지는 나라고. 그러니까 터키 같은 나라는 뭐 음식으로 상당히 또 강하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일요일 날 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10분의 1 된, 환율 10분의 1 됐다, 터키. 이거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르헨티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먹을 게 풍부하고, 뭐 소고기는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최고잖아요. 또 해산물도 그렇게 또 많고, 왜냐면 바다가 또,
인도양 하고 이제 그 태평양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섭렵하고 있는 희망봉이 아니다. 뭐냐 거기. 뭐 아무튼 그 바다도 많고 산도 있고 뭐 평야도 있고 해서 음식은 또 어디서 안 빠지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아무튼 아르헨티나도 거의 뭐 대폭락을 지금 겪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만약에 아르헨티나 놀러 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즐기고 올 수 있는 나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르헨티나 너무 멀어. 비행기로다가 뭐 24시간 걸려요. 그리고 직항도 없어. 어디 뭐 저기 미국을 좀 들렸다 가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싸긴 한데 아르헨티나도 환율이 말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아르헨티나 너무 머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여행을 가서 그 나라 음식이나 뭐니 화려하게 먹을 수 있고 즐기고 또 그 나라 문화도 좀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중에서 옛날에 좀 잘 나갔던 나라 하면 터키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들도 훌륭하지만 뭐 그리스 음식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뭐 그리스 왜냐면 망한 지가 벌써 400년이 넘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잔틴 제국이 망한 게 뭐 500년 전이잖아. 그냥 그 사이는 사실 소국으로 전락했지. 소국으로 전락했어요, 그리스는. 근데 이제 터키는 근래까지도 상당히 영화롭게 잘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식문화라든지 국가의 자부심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영토도 상당히 넓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뭐 그렇잖아요. 환율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가봐야 볼 것도 없는 나라는 갈 필요가 없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엄청나게 싼 나라,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야 맨 그냥 뭐 초원이고 사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뭐 이파리에다가 뭐 쌈 싸먹고 이렇게 하고 노숙하고 뭐 텐트 치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나라 가서 즐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터키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풍요로우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향유할 수 있는 게 많으면서 환율이 폭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역사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터키란 나라가 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어떤 혜택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옛날 문명이지 지금 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또 아주 후진국도 아니에요. 치안도 잘 돼 있고 터키란 나라가 지금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 에르도안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일수록 또 치안이 잘 돼 있어. 그런 나라.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술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그래서 관광지에서 이제 그 관광 투어리스트들은 많이 먹는데 그 나라 국가는 그래도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생활 자체가 좀 청렴하죠. 청렴해. 그래서 여행하기도 상당히 좋다.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특히 좀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환율이 폭락해서 가격까지 싸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갈만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터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10분질이면 충분히 뭐 아무리 우리가 거기 가서 바가지 쓴다고 해도 환율이 10분질이면 뭐 하면 가볼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